비빔밥은 원래 중국 거라면서 또 한국의 문화를 뺏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인데요. 이번 사연은 미국 명문대 다니는 한식을 좋아하는 몽골 여대생 리우가 중국인 학생과 토론하면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 미국 대학에서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중국이 한국의 비빔밥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이었죠. 비빔밥이 중국 거라고. 저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몽골 출신 여대생으로 특히 비빔밥을 너무 좋아해요. 몽골에서도 한국 음식은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한식의 매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빔밥은 제가 늘 먹는 음식 중 하나이고 그것이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도 이 뉴스를 보여주면서 말했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비빔밥은 분명히 한국 음식이야.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리우라는 중국인 학생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였는데 이번에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비빔밥은 원래 중국 음식이야. 그건 역사적으로도 맞아. 충격이었죠. 뭐라고? 비빔밥이 중국 거라고? 저는 믿기지 않아 소리를 지르듯 물었어요. 비빔밥은 한국 전통 음식인데 어떻게 중국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리우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죠. 음식은 여러 나라를 거치며 발전해왔어. 중국은 역사와 문화가 깊은 나라야. 비빔밥도 중국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크지. 리우의 말은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비빔밥이 한국에서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음식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아니야, 비빔밥은 분명히 한국에서 기원한 음식이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고 고추장과 같은 한국 고유의 재료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중국 음식일 수 있겠어? 제가 화가 나서 강하게 반박했지만 리우는 여전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브라운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논쟁에 내가 한마디 해도 될까? 교실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이 등장하자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우리 논쟁을 해결해줄 분이라 생각했어요. 교수님은 평소 한국 역사와 문화를 깊이 연구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비빔밥이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짚어주실 것이라 믿었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비빔밥이 어디서 기원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군요. 이 주제는 매우 흥미롭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교수님의 차분한 목소리는 늘 그렇듯 믿음을 주었고 저는 속으로 이제 리우도 더 이상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비빔밥은 한국에서 발전한 전통 음식입니다. 한국의 농업사회에서 농번기 때 일하는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여러 재료를 한 그릇에 담아 비벼 먹던 것에서 기원했죠. 고추장과 참기름, 그리고 다양한 채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이 음식은 한국인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리우도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주변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리우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는 교수님의 말을 듣고도 굳은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그 말은 이해하지만 중국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많은 음식들이 중국에서 기원해 아시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죠. 비빔밥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요? 중국의 영향이 없었다면 이 음식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리우의 말에 저는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도 리우는 여전히 중국 중심적인 시각을 고집하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빔밥은 한국의 전통 음식이야.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한국의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이지 중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저는 화가 나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 순간 교수님이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리우, 내가 말한 부분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음식은 여러 문화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할 수 있지. 하지만 비빔밥이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 음식이 어디서 기원했고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교수님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저는 교수님의 말씀이 진실을 짚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리우는 여전히 굳은 표정을 지으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리우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친구는 도대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리우는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리우는 계속해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비빔밥이 한국에서 발전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중국은 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 중에는 음식도 포함되었을 거예요. 비빔밥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요? 저는 리우의 말에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비빔밥은 한국에서 탄생한 음식이야.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전 세계에서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 그걸 중국의 영향이라고 주장하는 건 근거가 없는 이야기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이미 분노가 묻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리우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음식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섞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하니까 비빔밥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리우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브라운 교수님이 다시 한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리우, 내 말대로 음식은 여러 문화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음식이 어디에서 정착하고 발전했느냐야. 비빔밥은 명백히 한국에서 발전한 음식이고 그것은 한국의 전통적 농업 사회와 생활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해. 교수님의 말은 여전히 논리적이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교수님이 정확히 짚어주셨다고 생각했죠. 비빔밥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음식이고 그것을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걸 교수님이 명확히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리우는 여전히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집스러움이 묻어났고 그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순간 교실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우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도 리우는 여전히 비빔밥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우기고 있었죠. 그러던 중 리우는 고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교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당황한 표정으로 리우가 떠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역시 놀라움과 황당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나갈 수 있을까? 리우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정말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리우는 교수님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 입장을 고수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그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좌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잠시 조용히 그 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논쟁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반한 논리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죠. 특히 음식과 같은 전통은 그 나라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이 말은 그 순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문화적 기원을 이야기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그제서야 리우와의 논쟁이 단순히 비빔밥의 기원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적 자부심과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갈등이었죠. 리우가 자기 문화를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문화의 기원을 왜곡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리우가 떠난 후 교실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가 감정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에 놀란 상태였죠. 하지만 그 순간 브라운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논쟁은 단순히 음식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역사와 문화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한 논리와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사실을 왜곡하거나 다른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저는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중요한 유산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리우가 자신의 문화를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의 전통과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비빔밥은 한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발전해온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서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과 삶의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적 기원을 논할 때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비빔밥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비빔밥이 발전한 과정은 한국 사회의 철학과 공동체 정신을 반영한 것이었고 이것이 다른 나라 문화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의 자신에 대한 반성도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내 고향 몽골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몽골에는 허르헉이나 부추르 같은 전통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 역시 몽골의 유목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문화적 유산이죠. 하지만 저는 그 음식들이 가진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비빔밥처럼 몽골의 전통 음식도 소중히 여기고 더 깊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앞으로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몽골의 전통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지키는 책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서관으로 가서 한국의 비빔밥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몽골의 전통 음식에 대한 자료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비빔밥을 사랑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것처럼 이제는 내 고향 몽골의 문화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날 도서관에서 저는 한국의 비빔밥에 대한 자료를 깊이 읽으며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비빔밥은 단순히 여러 재료를 섞어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한국인의 역사와 삶의 철학이 담겨 있었죠. 특히 농업사회에서 발전한 비빔밥은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과 자연과의 조화를 잘 보여주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몽골의 전통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비빔밥처럼 몽골의 허르헉이나 부추르 같은 음식들도 그저 먹는 요리가 아닌 유목민의 삶과 철학이 담긴 음식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음식들은 몽골의 유목 생활과 자연과의 공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 한국 문화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몽골의 전통에 대해서는 깊이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비빔밥이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음식인 것처럼 몽골의 음식도 몽골인들에게는 중요한 문화적 유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도서관에서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몽골의 전통과 역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고 지키는 일에 힘쓰기로 말이죠. 제가 비빔밥을 사랑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처럼 이제는 몽골의 전통 음식과 문화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비빔밥은 한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음식이었고 몽골의 전통 음식들도 몽골인의 삶과 자부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과 몽골 두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제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과 몽골 두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문화를 지키고 전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저는 비빔밥 논쟁을 통해 얻은 큰 깨달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음식의 기원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과 몽골 두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빔밥은 이제 제게 단순한 한식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삶의 철학을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인이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과 공동체 정신이 그 속에 녹아 있었고 그것을 왜곡하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있음을 느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자신의 고향인 몽골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허르헉이나 부추르와 같은 전통 음식도 그저 음식이 아닌 유목민의 삶과 철학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화적 유산이었어요. 저는 이제 몽골인으로서 그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지키는 일에도 책임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배우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 기원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문화적 공존의 첫걸음이겠죠. 저는 앞으로 한국의 비빔밥처럼 몽골의 전통 음식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것이며 그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도 올바르게 전하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짐은 한국과 몽골 두 나라의 문화를 지키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있어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문화를 지키는 일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며 그 기원과 역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문화적 공존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중국이 중국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것을 잘 알고 배워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사연 같습니다.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랑이 영상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